네, 10월 12일에 실시된 고등학교 3학년 지구과학 1 10월 모의고사입니다. 기억은 판게아가 맞고 니은도 들어갈 수가 있죠.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어서 확장되는 게 해양조 확장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연갈 온실기체 배출량은 2000년보다 15년이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시에 따르면 평균 기온은 기준값보다 낮아질 것이라는데, 이거는 뭐 그래프보다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해석을 할 수 있느냐인데, 기준값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한 시나리오니까 이거를 맞춰서 했을 때 1.5도씨를 겨우 이제 그쯤으로 이제 상승하게끔,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한다는 내용이죠. 이미 이산화탄소 농도는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배출량 가지고 풀면 안 된다는 거죠. 누적된 것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아낼 수 있느냐, 그런 지문이죠. A에 따르면 2도씨 이상 높아질 것이겠죠. 지금 A는 아무것도 하진 않고 지금과 같은 거고, 이제 B를 따를 경우에는 2도씨로 억제를 하는데, 당연히 B를 하지 않고 A를 지속을 하면 2도 이상 높아지겠죠. 3번. 우리가 52, 62가 아니죠. 66 해서 이제 산성암, 뭐 중성암, 염기성암,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현무암, 반려암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산암, 섬로감, 산성암에는 유문암, 화강암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산암이나 섬로감질, 뭐 이제 중성암 계열이 되겠네요. A가 분출하면 반려암이 생성된다는, 그래서 틀리고, 기억은 이 지점이니까 이제 현무암질이죠. 현무암질은 52%보다 이제 작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B는 압력 감소가 아니라 이제 물의 유입에 의해서 생성이 되죠. 1번. 지금 여기에 2월에 이제 표에서 2월에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습니다. 2월 것만 미리 그려놨고, 이제 8월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대비해서 알아봐야 되는 건데, 보도록 합시다. 지금 혼합층의 두께는 2월이 8월보다 두껍냐 얇느냐, 그거를 묻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수온이 같은 깊이가 10m까지는 그래도 이어지죠. 근데 8월 보면은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여기에서 혼합층이 그래도 10m까지라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월이 더 두껍다는 거죠. 2월이 8월보다 두껍다. 해수의 밀도는 2월에 75m 깊이에서, 2월에 75m는 여기인데, 이게 5.8도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그런데 8월에 50m면은 요거예요. 8.9도에 34.2. 8.9면은 뭐 한 이 정도 되겠고, 34.2면은 어딥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를 올려보면은 한 이 빨간 점 정도 나와요. 여기. 이 정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 등밀도선에 견주어서 누가 이제 밀도가 더 크냐 작냐를 봐야겠죠. 그래서 밀도는 여기 파란 점, 그러니까 2월 것이 더 크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크다.
100m 지금 밀도 변화율은 다 지워놓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2월이죠. 8월 것만 그려보면 8월 25.4도에서 32.7 이 정도, 여기에서 2.7도 이제 여기까지 또 내려가니까 34.0. 그러니까 밀도 변화는 요래요. 8월은. 그러니까 밀도 변화는 2월이 8월보다 크다가 틀리죠. 작다라고 해야겠죠. 답은 3번. 5번. 중위도 고압대와 한대 전선대인데 여기가 이제 한대 전선대이고 여기가 이제 중위도 고압대가 되겠죠. 중위도 고압대는 기역이다. 땡. 그리고 수온만을 고려하면 지금 여기가 난류가 흐르고 여기가 이제 한류가 흐르는데 지금 A와 C는 같은 동일 위도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동일 위도에서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난류가 수온이 더 높고 한류가 수온이 낮습니다. 동일 위도니까. 그러니까 표층에서의 산소의 용해도가 높으려면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는 높아지니까 A보다 C에서 높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디귿. B에 흐르는 해류는 편서풍 맞고 5번. 이제 태양은 약 1AU 이제 이쪽 저쪽에서 이것보다 크기도 하고 이제 작기도 하죠. 태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A의 지금 보면 생명 가능 지대의 범위는 이제 별의 광도가 뭐 등급이죠. 등급이 낮을수록 광도가 클수록 범위도 넓어지고 이제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도 길어지죠. 뭐 멀어진다고 표현하기도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수치만 봐도 광도는 누가 1등이냐면은 얘가 1등, 2등, 3등 순으로 이게 크다라는 게 아닙니다. 얘가 또 헷갈리죠? 가장 크고 가장 작고 중간. 그럼 절대 등급은 태양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는 지금 태양보다도 광도가 작아요. 광도는 작으니까 절대 등급은 커야겠죠. 기역은 1.27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걸 계산해보니까 얘가 이 차이값이 0.2이고 얘가 0.46이에요. 그러니까 B의 이 사이값은 0.22보다는 크고 0.46보다는 작아야 한다. 근데 1.27의 경우는 1.49 빼기 1.27을 하면은 2예요. 0.22가 나오니까 1.27보다는 작아야 맞는 거죠. 그래야 이 0.22의 값보다 차이값이 커지니까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르는 기간은 A 행성이 C 행성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얘가 질량이 가장 작잖아요. 다 주계열성이니까. 질량이 작을수록 이 수명은 길죠. 그래서 A 행성이 C 행성보다 길게 길게 머물러야 되죠. 3번. 일단 태풍에서 중요한 건 여기 기압이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보통 태풍이 관측소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제 문제에서 제시를 하죠. 그러면 태풍이 다가올수록 기압 변화는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값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실선이죠. 이게 기압이에요. 여기서 나에서. 그러면은 이제 뭘 알 수 있죠? 기압이 가장 낮아졌을 때 태풍이 가장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기압이 낮아졌을 때 낮아지며 기압이 낮아질 때
커지는 값을 찾아야 돼요. 값. 지금 마음이 좀 급해서 얘가 이제 풍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풍속 알고 기압 변화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낮아질 때 커지는 놈은 요거죠. 얘가 이제 풍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점점점점 돼 있는 게 풍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에서 기압 물어봤으니까 4시가 일단 작은데 지금 11시는 높아지잖아요. 4시가 11시보다 낮다. 그렇죠. 나는 A에서 관측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풍향을 따져봐야겠죠. 풍향이 여기에서는 남서풍이죠. 남서풍이니까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날수록 서풍에 가까워지죠. 서풍에 가까워져요. 그러면은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할 때는 이쪽 위험 반원 안전 반원인데 이 위험 반원에 있는 이 B에서 관측한 것이다. 그러니까 틀렸죠. 디귿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관측된 평균 풍속은 A가 B보다 작아야 되죠. 안전 반원이니까. 따라서 답은 여기에서 1번. 지금 인도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은 가해 시기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가 맞습니다. 필석은 고생대 오르도비스인가 캄브리아인가 아무튼 그 고생대 전기쯤에 살았던 게 기억이 잘 지금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 육상 서식했다는 건 땡입니다. 가해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의 고생물이 번성하였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판게아 이후죠. 판게아 이후 이제 대서양이 확장이 되고 인도가 벌써 지금 적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인도가 이제 남반구에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미 이제 중생대 이후예요. 이후. 중생대 초기 이제 판게아가 이제 뭡니까? 판게아가 형성됐다가 이제 갈라져서 이제 인도 대륙이 이제 거의 부딪히기 전이죠. 다는 고생대 때 생물이니까 이것도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번. 지금 원래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조금 더 동태평양 지역까지는 보여주는 그림이 이제 일반적인데, 얘는 여기 중앙태평양만 보여줬죠. 중앙태평양 부분이 평소보다 이제 심해졌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엘니뇨로 보셔야 됩니다. 얘는 엘니뇨예요. 그래서 일단 엘니뇨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쪽이 여러분들 진정한 이 서태평양 지역이고, 이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서태평양 지역에. 그래서 무역풍의 세기는 평년보다 강하다는 건 일단 틀려야 되는 거고, A 해역의 표층 수온은 평년보다 높죠. 높으니까 지금 강수량 이제 많아지겠죠.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다는 건 이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지엽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지엽적이면서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얘가 저충수고 남극, 얘가 이제 심층수고, 얘가 중충수죠, 남극. 그랬을 때 A가 표층에서 침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염분이 수온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기를 잘 봐야 되죠. 지금 얘네가 하나의 이제 수괴들이죠. 수괴. 수괴 악당들이 아니라 이제 물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뭡니까? 이제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착한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릴 때는 착해지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린다고 하죠. 아니, 나빠진다고 하죠. 그러면 얘네들도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분, 온도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온에서 보면은 지금 중충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0도죠. 여기 벌써 2도예요. 여기는 4도고 여기는 6도입니다. 점점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다른 이제
성질의 이 해수가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극 중충수는 온도가 이렇게 낮아요. 물론 염분도 높겠지만. 그래서 이 수온의 차이로 인해서 침강을 하기가 쉽다. 왜냐면 여기는 2도, 4도, 6도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 고온이고, 상대적으로 고온이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저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온의 남극 중충수가 고온 쪽으로 이제 침강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A의 염분 분포를 보면 이렇게 34.4로 이렇게 거의 일정해요. 일정하다라는 말은 같은 아이들이다, 친구들이다. 친구들 이렇게 염분이 비슷하니까 염분으로 인해서 밀도가 이제 높아져서 침강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침강하는데, 그러니까 침강을 하려면 얘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더 커서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 차이가 수온에서 오는 거냐 염분에서 오는 거냐. 염분이 수온보다 크다라고 했죠. 땡이죠. 이제 수온이 더 맞다고 해야죠. 자, B. 니은. B는 이제 북반구 해역의 심층에 도달한다. 이 남극 저충수가 적도를 넘어서 저기 북반구까지 갑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간 가요. 그거 그림을 저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B, C는 당연히 심층순환, 에너지 불균형 줄이는 데 기여를 하죠. 답은 4번. 11번. 연령이 여기 X에서 Y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여기 좀 확대해서 이렇게 가면서 나이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딥니까? 또 여기로 가면서 나이가 증가했죠. 지금 제가 화살표를 그려놓은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를 해 가는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연령이 감소가 돼요. 그렇다면 이들이 먼저 쌓여 있다가 먼저 퇴적됐죠. 그리고 얘가 후에 치고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관입이죠, 그게. 후에 관입됐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 여기는 역전이 아니죠. 정상적으로 이제 나이 순서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쌓인 곳이에요. 자, 그런데 습곡이 일어나다 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뒤집혀서 이제 그거를 조금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역전이 되지 않았으니까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얘 사암층이 나이가 적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여기 이 부분을 펴보면 이렇게 돼서 건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여기가 이암, 여기가 점점점점점점 사암, 이런 식으로 되는 그 퇴적 구조를 알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뭐가 돼야 되죠? 어디가 니은이 돼야 되죠. 니은. 네, 니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이거는 횡압력이죠. 여기가 상반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횡압력에 의해 생긴 게 맞습니다. 난정압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누가 이제 먼저 쌓였냐? 화강암이 먼저 쌓였다, 생성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시일층, 이암층이 쌓여갔느냐? 그렇게 되면 난정압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후에 관입을 한 거니까 난정압이 아니라 관입으로 보셔야 됩니다. 12번.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힌트예요. 표면 온도가 T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선이 T를 이은 선이라는 게 제일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죠. 조금 이제 또 새로 보는 그림의 유형이긴 하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태양의 절대 등급이 4.8이니까
기억은 태양의 100배예요. 광도가 100배니까 절대 등급은 5등급 차이가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0.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0보다 작다가 맞죠. 디귿의 표면 온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여기 이 T선상에서 이 아래에 해당하면은 여기 표면 온도가 T보다 작다라는 거고, 여기 이 부분은 표면 온도가 T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D의 표면 온도는, 디귿의 표면 온도는 T보다 높지 않죠. 작죠. 왜 그러냐면 반지름이 같을 경우에 우리가 광도 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R제곱 T의 4승에 비례하잖아요. 광도는. 그러니까 반지름이 같을 때 광도가 차이 날 이유는 이제 표면 온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칼슘 2 흡수선은 상대적으로 니은이 어디 있습니까? 니은이 리을보다 강할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 이게 태양이에요. 근데 태양이 이제 G형 별이 G2형인데 그 태양에서 칼슘 2 흡수선이 제일 나타나는 요 선상에서 칼슘 2 흡수선이 제일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표면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강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이 리을보다 강하다는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13번. 음. 13번은 허블상수는 이제 여기서 구하면 되죠. 여기 A에서 400분의 5.6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km/s는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4.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시선 방향으로 바라보니까 얘가 허블 상수가 h일 때 거리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4200을 60으로 나눠주면 얘가 70이 나옵니다. 70km/s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허블 상수가 70이 맞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했을 때 이거는 항상 Z값, 그러니까 동일한 은하를 바라봤을 때 그 흡수되는 파장의 이제 변화를 보면 그 변화율이 같아야 돼요. 변화 값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금 여기에서 봤듯이 400나노미터를 봤잖아요. 그때 5.6 나노미터만큼의 변화가 있었죠. 이 값이 얼마입니까? 600 나노미터의 흡수선을 이제 기준 파장을 봤을 때 이 변화 값과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왔냐면 8.4가 나와요. X는 8.4 이거. 그러면은 이제 관측되는 파장의 길이는 608.4 나노미터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06.3 나노미터보다 길다라는 말이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9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우리 은하에서 이거 여러분 계산해보면은 45 나옵니다. 45.
이거 허블 법칙으로 계산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60제곱 더하기 45제곱을 더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어딨냐 이게, 5625가 나와요. 5625. 근데 얘가 해봤더니 5 곱하기 5로 계속 나누면 돼요. 얘를 5로 계속 나누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9가 나와요. 그럼 9는 3 곱하기 3이니까 25 곱하기 3 하면은 얘가 75의 제곱값이 나옵니다. 이 5625라는 애가. 그러니까 얘가 75죠. 75 메가파섹이죠. 그럼 75 메가파섹으로 V 값을 구하면은 70 곱하기 75 단위 생략했을 때 이걸 곱해주면은 5250 km/s가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음 14번. 얘가 가시 영상이고 얘가 이제 적외 영상이죠. 가시 영상이고 적외 영상이다. 관측 파장은 가가 나보다 길다. 땡. 나가 이제 적외 영상이니까 더 길어야 되죠. 비가 내릴 가능성은 A는 지금 가시 영상이니까 여기 이제 반사돼서 이제 쭉 지표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많죠. 지표로부터 이제 두꺼워서 여기는 지표로부터 올라오는 이 뭡니까? 반사돼서 올라오는 것들이 차단된 거예요. 차단돼서 여기에 이제 구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럼 왜 그렇게 차단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차단이 될 만큼, 그렇죠. 구름이 두껍다. 구름이 두꺼워서 이제 지표면의 것까지 이제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비가 내릴 가능성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다. 그렇죠. A는 지금 여기 적외 파장에서도 보이면 얘가 상층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구름이 두껍고 상층까지 높이까지 있다라는 여기는 A 지역은 여기 정란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에서가 C에서보다 높고,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B에서 B, D, 최상부라고 했으니까 D의 온도가 지금 얘가 온도가 어디가 낮습니까? D가 낮죠. 최상부, 그러니까 높은 구름이라는 거죠. B는 낮은 곳에 있는 구름이고,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구름의 온도가 더 높아야 하죠.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15번은 얘가 이제 타원은하고 얘가 나선은하인데, 지금 보면 지금 별 생성이 계속 이루어지냐 아니면 끝났냐, 그것으로 역을 판단을 해야 돼요. 얘는 지금 A는 끝났죠. 얘 타원은하예요. 새로운 별들, 뭐 무거운 질량이든 뭐 아무튼 별 생성이 나타나지 않아. 성간가스도 없고. 그리고 이 B는 나선은하가 돼야 돼요. 계속 이제 별 생성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역은 A에 속한대요. 땡이죠. 은하의 질량 중 성간물질은 당연히 타원은하가 많죠. 기역이 타원은하가 아니라 나선은하의 성간물질이 많죠.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그렇죠. 은하가 탄생한 이후 이제 100억 년이 지났을 때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아니죠. 여기는 지금 별 생성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구성하는 평균 표면 온도는 이제 나선 은하가 더 많죠. 새로운 별들도 탄생하고 질량이 큰 별들도 탄생하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잠시만요. A가 타원 은하, B가 나선 은하죠. A가 B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려야죠. A가 B보다 높다. A가 B보다 낮아야 되는데 높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6번. 여기가 이제 발산형 경계고, 여기가 수렴형 경계죠. 기역.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니까 깊이는 깊어지죠. 평균 수심은 기역이 니은보다 깊죠. 온도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으니까 지진파 속도가 낮죠. 그러니까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A가 생성된 후 2t가 지났으면은 반감기가 2번 지났다는 말이죠. 반감기가 2번 지났을 때 X의 양은 뭡니까? 2번 지났으니까 2분의 1 다음에 4분의 1이 되죠. 그리고 Y의 양은 X가 4분의 1이니까 Y는 4분의 3이 돼야 되죠. 요거를 이제 이걸 물어본 건데 얘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지금껏 저는 이제 요거를 별로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공식을 이건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식, 반감기 공식 요거를 이제 써서 보면은 이게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면 n0분의 n은 2분의 1에 이제 반감기분의 이제 시간이거든요. 요대로 이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0.5억 년이네요. 그럼 0.5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 봤냐 보니까 여기서 나왔어. 그럼 0.5억 년이 지날 때 얼마만큼의 이제 값이 줄어들겠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전체 n0 10으로 봤을 때 n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n이 뭐 8 남았죠? 그때 2분의 1에 반감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이제 그냥 여기서 t1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라지 t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0.5예요. 시간이 0.5억 년 흘렀으니까 요걸 이제 기준으로 이제 우리는 보면 되죠. 요거인데 t1에서 t2까지 지났을 때를 보니까 50에서 40이에요. 50에서 40 됐어요. 그러면 50분의 4니까 5분의 4예요. 요대로 이제 넣어보면 5분의 4는 지금 0.5억 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0.5억 년으로 해보자. 2분의 1 t고 여기가 이제 0.5억 년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10분의 8이랑 5분의 4가 같아요. 10분의 8이 5분의 4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2 빼기 t1은 0.5억 년이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수치상으로, 계산상으로. 그리고 디귿은 x의 양이 이제 60%냐. 이것도 뭐 똑같죠. 1억 년이, 0.5억 년이 지났을 때를 봅시다. 다시, 이제 앞에 걸 다시 써보면 10분의 8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0.5억 년이 또 지나요. 0.5억 년이 또 지나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써지냐면, 2분의 1 t 2분의 1 t 0.5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이제는 100에서 80까지는 갔고 이제 80에서 얼마까지 이제 더 갈 거냐. 이제 0.5억 년이 이제 얼마만큼 줄어들 거냐. 근데 얘는 시작이 n0가 80으로 시작하니까 80분의 뭐 x겠죠. 이게 x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건 우측 우항의 값이 다 같죠?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8은 80분의 x 하면은 x가 얼마가 나옵니까? 8을 곱해줘야 되니까 x는 64가 나와요. 그래서 x의 양이 6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고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사진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자,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여기는 지금 보니까 펜이 잘 안 먹어서 지금 현재 시점을 봐주세요. 현재 시점 투데이 1인 점, 저기가 1인데 지금 다크 에너지는 지금 일정하죠. 다크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의 값, 양제 밀도는 일정한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저기 레디에이션 복사 밀도는 보지 마시고 저기 분홍색 핑크색의 물질 애토믹이랑 다크 플러스가 되어 있는 물질 밀도를 봐주시면 거기 이제 보통 물질이랑 암흑 물질이 섞여서 이제 물질 밀도로 나타나는 건데, 뭘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예전에는 물질 시대 때는 물질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 다크 암흑 에너지의 이 밀도는 일정한데 상대적인 퍼센테이지가 지금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암흑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높은 이유가 이 물질 밀도 자체가 이제 값이 이제 작아져서 그래요. 이제 팽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뭘 여기서 알아놔야 되냐면 줄어드는 값은 물질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값은 암흑 에너지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줄어들고 있고 뭐가 늘어나느냐, 혹은 여기에 이제 함정은 어떤 게 이제 선행인지 후행인지 그 시점을 안 알려준 거죠. 그러면 어떤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이고 어떤 한 가지는 다르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얘는 이제 작아졌죠. 뭐 이쪽으로 할까요? 얘가 커졌을 때 얘는 작아졌어요. 그리고 얘는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기역과 디귿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니은은 하나 남았으니까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제 이건 결정이 됐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양이 큰 게 얘가 이제 기역이 암흑 에너지고 암흑 물질이고 얘가 이제 보통 물질이에요. 기역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암흑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죠. T2 시기는 A 시기보다 나중이다. 지금 가속 팽창을 하고 이제 있죠. 속도가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죠. 가속 팽창을 하는 거니까 가속 팽창하는 거지. 암흑 에너지가 우세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암흑 에너지가 우세하지 않죠. 여기 시점을 보면은. 그러니까 T2 시기는 A 시기보다 나중이다가 아니라 이제 이전이다가 돼야겠죠. 우주 배경 복사는 A 시기 이전에 방출된 빛이 맞죠. 우주 배경 복사는 이제 A 시기 한참 이제 이전에 방출이 됐으니까 3번. 여기가 수소, 헬륨, 이제 탄소가 될 것이고, 지금 얘는 B 같은 경우는 탄소 핵 융합 못하고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보면은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밀도, 온도 조건은 기역이라고 했으니까 땡.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시작될 때 중심부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A가 더 크네요. 그쵸? A가 더 크죠?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시작될 때 중심부의 밀도는 A가 작네요.
왜 A가 크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밀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A가 B보다 작아야죠. 디귿 지금 진화 속도인데 진화 속도는 질량이 클수록 빠르죠. 그러면 지금 질량은 이미 여기서도 봤듯이 A가 질량 B보다 크죠. A는 탄소핵 융합까지도 이제 하고 B는 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와 온도가 니은 헬륨 핵 융합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지 않고 짧아야 되죠. 20번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T 시점이 시선 속도가 최대점을 찍고 이제 느려지고 느려지는 와중에서 이제 시선 속도 0인 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기 최대점을 이미 찍었어요. 최대점을 찍은 상태인데 얘가 여기로 가고 있느냐, 항성이 별이 여기로 가고 있냐, 그건데 일단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니까 얘 지웁니다. 최대점을 찍은 후에 여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 별의 공전 방향이 되는 거고, 따라서 행성의 공전 방향도 이게 되는 거죠. 기억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틀렸죠. 자, 그리고 이제 세타의 크기는 30도래요. 이제 여기 0.5a라는 값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중심별은 이렇게 좀 길게 알아보기 쉽게 길게 그릴게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심별의 실제 속도예요. 실제 속도 값인데 우리는 이 실제 속도 값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졌을 때 요 방향의 값과 이 방향의 값으로 우리가 이제 벡터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벡터로 나눠주면 우리는 이제 여기 1번 값은 못 봐요. 요 2번 값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선 방향과 얘가 보는 이 시선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의 이제 속도 값밖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때 시선 속도 값이 얼마냐? 그러면은 여기 2번의 값은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 볼게요.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때 여기 세타 값과 여기 세타 값이 같게 되고, 이 값은 여기 L의 사인 세타 값을 구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0.5 값이 나오려면은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고 세타는 30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디귿 행성의 공정주기가 현재보다 길어지면 A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겠죠. 공정 속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2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